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내각 인력은 땡땡땡에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책이다. 땡땡땡은 정조의 명예에 의해 설치된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 및 정책 자문기관으로 그럼 뭐가 돼요? 가는 규장가학이 되죠. 계속 읽어봅니다. 이 책은 어제봉안, 검서 등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정사나 왕위 동정 소속관원의 근무 상황까지 수록하고 있다. 규장각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비변사에 대한 내용이죠. 비변사 오랜만에 또 한번 정리하고 가요. 비변사 처음에 이제 최초는 언제입니까? 최초는 삼포회란 중종 때가 되죠. 그리고 상설화가 됩니다. 언제예요? 을묘외변이 되죠. 명종 때가 되고요. 그리고 최고 기구화가 됩니다. 최고 기구화가 되는 건 임진왜란이 됩니다. 선조 때가 되겠죠. 그래서 비변사하게 되면은 최초 그리고 을묘외변 그 다음에 초고기관이 되는 것까지 3월임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보죠.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리었다. 굉장히 어려운 선지입니다. 이건 뭐 승정원에 관한 그런 설명인데요. 뭐 은대나 후원 이거는 잘 안 다루는 용어인데 나왔어요.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리었다. 승정원 뭐 반복이 된다 하면은 나온 것에서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3번 오품위와 관리 임명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사원부와 사관원에 대한 설명이죠. 사원부와 사관원. 사원부는 뭐예요? 사원부는 감찰기관입니다. 고려에서는 이제 어사대였는데 고려의 어사대가 조선에서는 사원부가 되고요. 사관원, 그럼 뭐 간쟁과 논박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사원부와 사관원이 같이 뭘 했어요? 사관원은 이제 태종 때 분리가 돼가지고 따로 설치가 돼서 이 둘이 했던 거 서경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원부와 사관원. 자, 4번 읽어봅니다. 대사성을 중심으로 괴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대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균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울러서 죄주, 직강까지 외워둬요. 5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 문신제를 주관하였다. 정조 때 해당하게 되죠. 스승이자 군주, 초계 문신제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럼 뭐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해당하게 되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조선의 법전, 속대전 하게 되면은 영조 때 쓴 거죠. 읽어봅니다. 경국대전을 개정 및 증보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경국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실지 않고 변경되거나 신설된 조목만을 수록하였다. 아래쪽은 대전 통편이 나왔네요. 정조 때 만든 거죠.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 가면 조선의 마지막 법전, 대전회 통이 나옵니다. 통이 먼저 나오는 게 정조라고 했어요. 정조 때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영조, 나는 정조에 해당하네요. 선지를 한번 읽어봐요. 1번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숙종 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2번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은 태조 때 만들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흥선 때 다시 중건하였습니다. 3번 이정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세종 때죠. 세종 수시 3개. 4번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답이 되죠. 정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효종 때 파견을 하죠. 조총 부대 하면은 변신이라고 했어요. 변급과 신효를 같이 기억을 해 두자라고 했습니다. 장영영에 대한 뭐 그냥 주는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죠. 다음 문제 봅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경주 사람 최복술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그런데 양학하면 지금 한자가 서양의 학문이죠. 양학이 갑자기 퍼지는 것을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귀를 지어 땡땡땡이라 불렀다. 양학은 음이고 나쁜 거고 땡땡땡은 양이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음을 억제할 목적으로 글귀를 외우고 있고 하였다. 약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난이도가 좀 있는 난도가 상이다. 그런 문제입니다. 최복술이 누구예요? 동학을 창시한 최대우가 됩니다. 동학은 이제 1860년에 만들어져요.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직전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동학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됩니다. 선지 한번 읽어보죠. 1번 배제학당을 세워가지고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거 개신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젠펠러라는 양반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현대사 가서 이제 외워야 돼요. 2번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원불교에 대한 설명이죠. 박중빈은 뭐 20대 때 원불교를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3번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벌였다. 불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교는 고려의 마지막, 우리 공부양에 있어서는 고려의 마지막만 장식을 하고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만 외워주면 됩니다. 4번 마음속에 한올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 이게 동학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5번 읽어봅니다. 황사영이 외국 군대에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5번은 좀 짚고 넘어갈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천주교 탄압에 있어가지고 영정조 때 정조가 있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신해 통공이 있다. 묶어가지고 같은 해이기 때문에 신해 박해가 되죠. 이거는 뭐 이제 온건 탄압입니다. 근데 정조가 1800년에 딱 승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순조 시기가 오게 되죠. 순조가 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나온 1801년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공노비 해방도 있고 그 다음에 신유박해가 있죠. 그래서 이 신유박해랑 관련된 것입니다. 신유박해 하게 되면 뭐 이승훈이나 정약용이나 뭐 정약전 등이 뭐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일 텐데요. 이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백서 흰 종이에 이제 글을 적어가지고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그래요. 지금 조선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신부에게 일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를 파병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막아달라라고 했다가 하려고 했는데 걸렸죠.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탄압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때 신유박해는 뭐 굉장히 매운맛이다, 강경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뭐 정약용이나 이런 인물들이 남인이기 때문에 남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천주교 박해가 이용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은 신유박해와 연관해가지고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신부에게 일르려다가 걸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평안 감사가 이달 19일에 관군이 정주성이라는 포인트가 나왔네요. 정주성을 수복하고 두목 홍경래의 난이 되죠. 순조 때 일어난 거고요. 1811년이죠. 순조 때의 홍경래의 난을 읽어보죠. 경상도 안핵사 박교수도 포인트입니다. 이번 진주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와요? 유계춘이 들고 일어나죠. 여기 나온 이제 유계춘이나 홍경래, 그러면 몰락 양반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순원철 시대 세도 정치기에 일어난 밀란이다. 이거는 1862년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 뭐 세도 정치기에 순원철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일본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뭐 옳은 설명이죠. 1860년이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제 1800년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근현대사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1800년이 넘는 것들은 반드시 연도를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학을 창시하였다 하게 되면 동학은 순원철 시대 1860년에 나왔습니다. 최재우가 창시를 했죠. 이번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묘박해가 일어났다. 이건 1801년이죠. 공노비 해방하고 같은 해입니다. 신묘박해, 정약종, 그리고 정약전, 정약용 뭐 다 포함된다고 했죠. 이 전에 읽었던 황사영 백서 사건까지를 기억해 둡니다. 적어드릴게요. 황사영 백서 사건. 프랑스 신부한테 일러가지고 프랑스 군대 파견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걸렸다. 한번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1868년 68이죠. 68 요걸 좀 해줍시다.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 4번 공신 책봉 문제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뭐 인조 때죠. 이괄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5번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다. 경종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한 거죠. 경종 이후에 우리 영정조 시대에서 영조 초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을 진압을 하고 영조는 탕평비를 건립을 했다라고 하죠. 자, 1800년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연도를 조금씩 외워야 됩니다. 동학 1860년, 신묘박해 1801년, 오페르트 1868년입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뭐 1번이죠. 동학.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밑줄근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강화도의 용흥궁으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이다. 강화도령이죠. 농사를 짓던 그는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자 안동 김씨인 순원황후의 영향력으로 왕위에 올랐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왕을 하다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왕입니다. 그는 순원황후의 수렴청정을 받고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에 눌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었다. 비변사의 요직도 나오죠. 비변사가 상설화된 지가 오래됐죠. 상설화가 아니라 임진왜란 때 최고 기관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다가 세도 정치계는 아예 중심이 돼버립니다. 다른 기관들은 그냥 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누가 혁파를 하는가? 흥선이 혁파를 하게 된다. 자, 이제 내용을 선지를 또 읽어보죠. 이항선의 출몰을 보고하는 수군 하게 되면 세도 정치기가 맞죠? 로드 아머스트호라고 그래요. 기록된 것 중에 최초 로드 아머스트호라고 이제 영국 상선인데 1832년입니다. 뭐 이거는 연도가 다른 거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세도 정치기에 영국의 이항선이 출몰했다 정도로 외워두면 되겠어요.
옳은 설명이고, 2번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농민. 이것도 뭐 세도 정치계. 근데 이런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농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조선 왕조가 500년이 갔다라고 하지만 15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15세기 이후에 뭐 16세기 임진왜란 전후에서 17세기, 18세기 하면 그다음에 세도 정치기 19세기까지 해가지고 다 문란합니다. 그래서 엉망이다. 15세기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빠지나 괜찮았지. 연산군이죠. 16세기 처음은 15세기, 16세기에 걸친 인물이 연산군인데 15세기만 괜찮았지. 다 엉망이었다. 자, 3번 읽어봅니다.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하는 관리. 이게 뭐예요? 임술 농민봉기. 다른 말로 진주밀란이라고 하고요. 백낙진의 탐욕에 대해서 유계춘이 들고 일어난 거. 거기에 대한 해결. 삼정 이정청 설치를 했지만 결과는 뭐 실패하였다. 1862년 흥선대원군이 나오기 직전이 되죠. 4번 조선 통보를 주저하는 관청 소속 장인. 조선 통보는 좀 약간 들어간 내용이에요. 이게 뭐 세종 때에도 있고 인조 때도 있습니다. 약간 또 인조 때 관련해가지고 인조 때 뭐 상평 통보냐 이게 조선 통보냐 막 이런 내용들이 조금 논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세종, 인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될 선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선 통보. 5번 왕조의 교체를 적절하지 않은 거 하니까 뭐 그럼 4번이겠네요. 조선 통보. 뭐 중요한 거는 조선 통보는 그 숙경 때 가게 되면 이제 조선에 돈이 나오죠. 상평 통보가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전국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5번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읽고 있는 양반. 정감록 하게 되면 이제 조선 뭐 세도기에 특히나 두드러지게 되는데 뭐 비기나 뭐 그런 책들. 뭐 조선 후기에 정감록은 이제 이것보다 좀 넓은 의미죠.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도 정치기에도 계속 유행을 하게 되죠. 왕조의 교체를 예언하였다. 그래서 뭐 답은 4번입니다. 조선 통보.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내용은 아니고 세종이나 인조 때, 세종 때 그리고 인조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적도의 우두머리는 성은 홍이고 이름은 알 수 없으며 땡땡땡이 부하라고 합니다. 김익수는 그들에게 항복하였다고 합니다. 적도들을 즉시 토벌하라.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홍씨 나온 게 홍경래밖에 없죠. 근데 그 시험에서 이렇게 던져줘 버리면 그리고 번호가 근데 28번이니까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는 대충 시간순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인물들하고 이렇게 헷갈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경래의 난 1811년에 일어났죠. 연도도 암기해 두자라고 했어요. 그 지역 차별, 서북인 차별, 그 뭐 평안도 놈이다 뭐 이런 단어들, 평안도라는 단어나 서북인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홍경래의 난이라는 거를 깨달을 그 감지를 딱 해야죠. 선지 읽어봅니다.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임술 농민 봉기 1862년에 나타난 임술 혹은 진주밀란이라고 불리는 백낙신의 탐욕에 대해서 유계춘이 들고 일어난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박 교수 그리고 삼정 이정청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죠. 2번 조병갑의 탐욕이 계기가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조병갑도 뭐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나올 이름이에요. 3번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이죠. 이모군란은 이제 근현대사가 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82년 1882년 4번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4번이 정답이 되죠. 5번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